정경심 교수의 표창장 위조 사건, 이것이 공작인 증거 이야기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정경심 교수의 표창장 위조, 이 사건은요, 최성해 동양대 총장의 입에서부터 출발됐습니다. 나는 표창장을 발급한 적이 없다. 자, 여기서부터 출발한 사건이죠. 어찌 보면 이 최성해라는 사람의 입, 여기에서 나온 이 말 말고는 나온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건이었어요. 이게 윤석열 검찰의 공작이었다라는 증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이 증거라고 하는 것은 철저히 저의 주관적인 생각이니 판단은 여러분들에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횡령과 배임, 학력 위조로 고발됐지만 1년 넘게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사건이 어디에 배당됐느냐? 바로 정경심 수사팀에 배당이 됐다는 거예요. 자, 어제 아주경제 취재에서 드러났는데요. 시민단체가 이 최 총장을 고발을 했는데 이게 고형곤 부장검사에게 배당이 됐다는 겁니다. 횡령, 배임, 그리고 학력 위조까지 최성해라는 사람을 고소 고발을 했지만 이 사건을 정경심 교수 수사팀인 고용곤 부장검사에다가 배당을 딱 해놨다는 것. 그래서 아직까지도 수사가 전혀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 이것이 바로 표창장 위조 사건이 윤석열 검찰의 공작이었다는 증거라고 저는 주장하는 겁니다. 왜 이런 주장을 하느냐? 이게 검찰의 수법이거든요. 한명숙 전 총리를 공작으로 보냈었습니다. 그 당시에 검찰이 좀 고생을 했어요. 왜냐하면 감옥에 있는 사람을 회유 협박해서 거짓 증언을 하게 만들어서 한명숙 전 총리를 엮으려고 했는데 이 사람이 재판 과정에서 갑자기 말을 바꿔버립니다. 증언을 번복해요. 양심선언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일이 완전히 꼬일 뻔했거든요. 그 사건이 있은 이유로 검찰은 검찰에게 유리한 증언을 한 사람의 약점을 끝까지 쥐고 있는 전략을 선택하게 됩니다. 재판 중간에 양심선언이라도 해버리면 굉장히 곤란해지기 때문이죠. 이런 사례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제가 이 표창장 위조 사건이 윤석열 검찰의 공작이라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가실 겁니다.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최성해에게 표창장을 발급하지 않았다고만 말해라. 나머지는 우리가 알아서 한다. 자,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는 지금까지도 재판이 진행되고 있죠. 그러면서 최성해라는 사람에게 들어온 고소고발 사건을 딱 쥐고 있습니다. 이 재판 도중에 혹시라도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말을 바꿔버리면 검찰 입장에서는 완전히 멘붕이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을 딱 틀어지고 재판 끝날 때까지 협조해라. 그러면 이 사건 우리가 잘 봐주겠다. 이렇게 무기로 쥐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 사건을 빨리빨리 진행을 해버렸다면 나중에 정경심 교수에 대한 증언을 바꿔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성해라는 사람의 입을 잘 틀어막기 위해서 이 사건을 꽉 쥐고 진행을 안 시키고 있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어찌 보면 말도 안 되는 음모론 같지만 이들이 이런 짓을 너무 많이 했어요. 이미 예전에 이런 사례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정경심 교수의 표창장 위조 이 사건은 최성해라는 사람이 검찰이 회유와 협박을 해서 내가 이런 증언을 했었다라는 말 한마디면 모든 게 박살나 버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최성해라는 사람이 말을 바꾸지 않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검찰은 최성의 사건을 손에 꽉 쥐고 있으니 최성의 입장에서는 약점을 딱 잡힌 거죠. 정경심 교수 재판 끝까지 협조하면 우리가 이 사건은 잘 만져서 편하게 풀어주겠다. 자, 이렇게 쥐고 있으면 최성애는 말을 바꿀 수는 없을 겁니다. 전반적인 모든 정황이 이 표창장 위조는 아닌 걸로 판명이 나고 있죠. 검찰은 결국 공소장에 쓰여진 대로 표창장 위조를 시연하는 것에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표창장 위조를 밝히는데 1년이라는 시간이 걸린다는 건 솔직히 말이 안 돼요. 재판부도 미심쩍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냥 죽으라 이거예요. 니들 한번 죽어봐라. 얼마나 괴로운지. 수사받는 과정, 재판받는 과정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수사받는 과정에서 충분히 괴롭혔지만 재판부가 또 그걸 도와줍니다. 표창장 위조는 아주 단순한 사건이에요. 표창장을 위조했느냐 위조하지 않았느냐. 공소장에 쓰여진 대로 위조 시연이 가능하면 그건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공소장에 쓰여진 것과 조금이라도 다른 것이 나온다면 그냥 무죄 판결 내리면 되는 정말 너무나 단순한 사건이었어요. 하지만 이 사건이 1년 진행됐습니다. 다른 굵직한 사건들 봐도 이렇게 1년 동안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검찰과 재판부가 조국과 정경심 그의 가족들 진짜 니들 한번 죽어봐라. 이런 독한 마음을 먹지 않고는 이렇게 일이 진행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자, 이 고소고발은 개국본 개혁국민운동본부에서 지난해 9월 10일에 고소를 했는데요. 박사학위 사칭, 사기, 배임 등으로 고발을 했는데 이 고발장이 접수된 직후 검찰은 바로 사건을 배당을 했어요. 통상 배당에만 1주일에서 2주일 이상 걸리는 것과 비교를 해보면 이례적으로 신속한 처리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것도 바로 이것이 공작일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증거예요. 자, 이 고소고발을 발빠르게 고용곤에게 배당을 딱 시켜놓고 자, 이거 무기로 쥐고 있어라 이 말이죠. 최성애라는 사람이 말을 바꾸지 못하도록 이거 꽉 쥐고 있어라 라고 바로 배당을 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아예 수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세요? 제가 하는 말이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음모론처럼 들리시나요?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놈들이다 이런 생각 들지는 않으시나요? 자, 오늘은 표창장 위조 사건이 윤석열 검찰의 공작이라는 증거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물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이거는 빼박 확실한 증거구나 우와 대박이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하지만 이것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이들은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놈들이기 때문에 제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정리해 드린 겁니다. 우리가 검찰이 흘린 정보를 언론이 과대 포장하고 해석해서 막 뿜어내는 이 상황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